입시 준비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고 입시 전략팀장 김영복 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양대 실기대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그림을 완성을 해야지 보다 좋은 수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문제별로 수상작들을 가지고 제 기준으로는 이분법을 일단 나눠봤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된다면 나도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에 접근하기보다는 차별화를 둬야겠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 풀이에 접근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자 이 이분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비스켓하고 그다음 접시 그리고 아령이 나왔던 문제에 넣었습니다. 두 장의 그림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기능이나 용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거기 때문에 접시에 비스켓을 담고 그것을 아령으로 깨트린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식을 그대로 차용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친구들이 이제 본상인 동상까지 올라왔던 이유는 명도 정리라든지 아니면 묘사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본상 수상까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에는 명도 편차나 크기 조절 같은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져 보인다. 근데 주제부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아령과 비스켓에 대한 면적비가 조금 더 차이가 났으면 어땠을까? 접시하고 비스켓하고의 면적비도 조금은 더 고려를 했다면 이렇게 여러 개를 그리는 것보다 조금 더 간단명료하게 화면을 구성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비스켓의 크기 조절은 하고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많은 양의 비스켓을 과연 이렇게 그려서 오히려 묘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버리는 점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 양쪽 지금 두 군데에서 둔 아령의 사이즈가 조금 유사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누군지에 대한 구분이 조금 아쉬운 것이 동상에 그치는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단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상단줄은 이제 물론 이 그림들 중에서도 비스켓을 부셔지거나 접시에 비스켓을 담거나 이런 장면들은 일정 부분에 있어요. 그 연출 자체, 그 정도의 차이가 앞서 보신 두 장의 그림보다는 조금 더 담백하다, 즉 덜 과하게 표현했다. 대신에 뭐에 좀 더 신경을 썼는가? 큰 틀에서는 대비라고 생각을 해요. 동상 그림을 먼저 쳐다보게 되면 색상 대비가 좀 확연하게 보여요. 그래서 접시랑 아령 같은 경우에는 한색 계열이나 아니면 무채색 계열을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 비스켓을 난색 계열로 구성을 하면서 색상에 대한 대비가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접시를 바라보는 시점하고 비스켓을 바라보는 시점은 일반적인 보편적인 입체감이 좋을 수 있는 이런 시점이고, 대신에 아령은 지금 굉장히 평면스러운 어떤 시점에 대한 대비를 일정 부분은 수고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접시가 좀 더 평면적인 시점이고 비스켓이 입체적인 시점, 그리고 비스켓 앞으로 아령이 포인트 역할로 조금 등장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나머지 두 그림 같은 경우에는 화면 구성에서의 어떤 강렬한 대비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무채색과 블루 그리고 난색 옐로우 계열의 대비, 그리고 직선적인 것과 곡선적인 것, 그리고 평면 시점과 입체 시점에 대한 이런 다채로운 대비를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단 아쉬운 건 역시나 비스켓의 주제부에 해당하는 가장 포인트의 비스켓 위에 또 다른 어떤 소재, 즉 아령이 다시 한번 나온다든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다른 색상의 접시가 나왔더라면 볼거리가 조금은 더 풍성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 작품이고요. 반면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일단 강렬한 색조 대비가 눈에 확 들어와요. 그래서 주된 컬러를 주제부 핵심 지역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죠. 평면적인 시점과 역시 입체적인 시점을 두루 사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제부 중앙으로 시선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 동상보다는 은상, 금상으로 갈수록 과도한 연출보다는 조형적인 해석과 함께 대비를 주목적으로 쓴 그림들이 보다 좋은 수상한 점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양말의 어떤 존재감이 좀 빨리 안 보여요.
양말이 갖고 있는 고유적인 형태가 좀 등장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남고, 그 다음 색조들이 너무 다 무채색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채색 안에서 그림이 다른 그림에 비해서 눈에 확 띄기가 쉽지 않죠. 그 다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모습에서 사람들이 한눈에 보고 아 이게 양말이구나 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형태예요. 다만 이제 포인트 역할을 해야 되는 이 병 뚜껑 자체가 양말에 비해서 힘이 약하다 보니까 포인트 지역으로 시선이 좀 덜 가죠. 그래서 주제부에서 본인이 가장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채도라든지 색상 여러 가지 등을 조금은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었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게 이제 은상수상작이 이제 두 장이 있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양말이라든지 병뚜껑이라든지 안경의 본래 전체적인 형태가 어느 정도는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산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병뚜껑하고 양말을 가지고 점 요소의 크기 조절이라든지 간격 조절을 통해서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도 이 친구의 하나의 장점이 되었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화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강조해야 될 포인트 지점을 보통은 화지에 가로, 사요 3등분해서 교차되는 요 지점들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병뚜껑만 놓고 본다면 그 위치가 너무 외곽으로 쏠려 있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제부 포인트는 좀 전 그림보다는 확실하게 이 지역입니다 라고 설명은 잘 되고 있어요. 한데 안경도 그렇습니다. 안경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제부 안경이 너무 많이 잘려나간 나머지 전체적인 안경의 모습을 보는 사람과 하여금 빨리 인지하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양말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작게는 그려져 있으나 적당한 사이즈에서 양말의 존재감이 좀 드러나지 않는 점이 아쉬움으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화면의 집중도는 선 요소의 유도를 가지고 이쪽으로 잘 쏠리게 했어요. 한데 쏠린 쪽에서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빈약하다. 여백의 활용이 좀 비슷비슷하게 남아요. 그래서 여백 또한 뭐 이쪽 여백이든 이쪽 여백이든 차이를 조금 두고 여백에서도 대중소를 좀 더 구분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반면에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주제부 중앙 쪽에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해요. 한데 그 굉장한 나머지 좀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개체수를 좀 줄이고 크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제부에서도 어디가 가장 핵심입니다라는 포인트를 조금 더 설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중경하고 원경까지로 접근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공간감이 주목적이 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부의 마지막 그림이에요. 양말을 지금 굉장히 재밌게 구성을 했어요. 양말을 막 엮었죠. 이 아이디어 자체는 저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 병뚜껑을 고정하는 핀처럼 해서 벽에다가 양말도 걸고 거기에 뭐 안경이 걸려있는 재미난 모습. 문제는 정작 주제부 안경부에서 볼거리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빈약한 점이 아쉽고요. 여기에도 점적 요소인 뚜껑을 여기에다가 좀 활용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그리고 페아틱한 묘사로만 구성되기보다는 페아틱한 묘사와 굉장히 빤빤하게 밀어바르는 이 디자이틱한 묘사가 적절하게 서로 대비를 이루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역시 남는 작품입니다. 자, 그 다음 파트에서는 놀이개와 커터칼 그리고 카라비너 동상 그림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압도적으로 주제부를 크기를 정한 다음에 축에 대한 대비와 함께 커터칼로 자르는 장면을 역시나 포인트로 잡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연출은 좋은데 시점의 대비라든지 직선과 곡선의 대비라든지 이런 점들은 조금 놓치고 한 점이 조금 아쉽죠. 그 다음 그림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놀이개를 이제 두 가지 색상을 써가지고 조금 더 주제를 풍성하게 볼거리를 만들고는 있으나 너무 많은 지역에서 변형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형적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대비적인 측면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 자,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권상을 수상한 은상수상작이에요. 연출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띈 정도와 카라비너를 가지고 마치 프레임처럼 하면서 공간감을 만들고 있다. 이 점이 조금 더 동상에 비해서 우수한 점으로 인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정도의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실 금상은 매듭 부분을 주로 타겟으로 삼아서 포인트로 정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칼로 오리거나 직선과 곡선의 어떤 대비를 활용하면서 접근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카라비너 또한 그 끈하고 서로 연결을 지으면서 개연성을 조금 더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
다만 선적 요소의 활용도가 부분만 떼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길이에 대한 편차라든지 밀도에 대한 편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보이지만 전체를 놓고 본다면 과연 어떤 선을 주목적 선으로 봐야 되고 대비가 되는 선을 어떻게 잡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다소 산만해 보이는 단점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카라비너에 대한 활용이 조금 더 훨씬 더 적은 객체수를 그려서 좀 더 정동감 있는 그림을 그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또 다른 금상수상작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와 아래쪽의 포인트를 두 가지로 굳이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로 합쳐가지고 한쪽을 조금 더 우세하게 좀 가져갔더라면 조금 더 주제도가 앞에 금상처럼 좀 강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먼저 동상수상작인 이 작품을 보게 되면 칼로 일부 자르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과도하게 형태 변형을 보여준다거나 하지는 않죠. 조금 더 차분하게 정돈이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모를 약간 풀어낸다든지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이 중앙 집중을 하기 위한 통일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카라비너를 큼직하게 두 개를 포인트 지역을 만들어내서 시선 집중을 유도하고 있고 딱 그 위치에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려내고 있죠. 그래서 화면 구성에서의 대비라든지 이런 시선 집중을 잘 유도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카라비너가 너무 확대가 되거나 너무 작게만 그려지기 때문에 포인트에 적당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이즈의 등장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부에 이제 금상인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처음 딱 느낀 생각은 와 과연 이걸 학생이 시험장에서 불현듯 딱 생각하는 이런 장면이 맞나? 그렇다면 이 친구는 굉장히 그날 재미난 생각을 했다. 놀이개를 지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그냥 기하에 가까운 원형으로 지금 배치를 했고 그 놀이개를 향해서 선 요소들이 이제 집중성 있게 주제를 향해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큰 흐름 맥이라든지 통일감이 굉장히 강렬하게 잡혀있는 그림이다.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제부 자체로 차라리 직접적으로 카타칼이 향했더라면 훨씬 더 이 주제 포인트 지역의 원으로 시선이 훨씬 더 유도가 됐겠죠. 주제부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카라비너나 커터칼의 사용 그리고 소재 자체의 크기를 조금 더 조절하고 개체수를 좀 빼면서 유사 시간을 좀 더 확보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첫 인상, 첫 접근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 문제에서는 이 친구는 이제 장갑에 손이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포즈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력기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듯한 포즈와 그다음 원력기를 주먹으로 막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어떤 포즈에 지금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아쉬운 건 이제 메인 장갑하고 그렇지 않은 장갑들하고 과연 예를 들어서 이 장갑이 포인트였다고 하면 다른 장갑들을 통일감 있게 잡았을 때 방향을 좀 달리 들어왔으면 오히려 얘가 포인트로 훨씬 더 역할을 했을 거고 여기에 색조까지 조금 달리 줬다라고 하면 통일감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한 그림처럼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먹진 장갑에 대한 전체 형상이 잘 안 느껴진다. 그래서 전달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좀 더 명확하게 전달을 하는 데는 좀 한계점이 있지 않나.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장갑에서 오를 풀 수 있는 지금 여건의 소재들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 점이 문제풀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진 않습니다. 한데 지금 올이 굉장히 많죠. 차라리 개체수를 훨씬 더 줄이고 그런 대비 위주로 좀 더 활용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메인에서 쓰여지고 있는 큰 장갑하고 작은 장갑하고 관의 관계에서도 역시나 색조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고민이 됐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동상수상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에 대한 통일감은 있어요. 시점을 지금 거의 다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고 주제 포인트 지역에서 또 다른 시점을 좀 써보려고 차별화를 하려고 시도한 듯 해 보이나 사실은 그런 시점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력기를 완전 위에서 보는 장면 그리고 손에 포즈가 있기는 하나 이것 또한 완전히 위에서 보다 보니까 대비가 좀 약해지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은 이쪽 부분하고 주제 부분하고의 면적 대비가 아쉽기 때문에 즉 거기에 꾸며줄 만한 거리가 같이 등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나요. 두 번째 그림입니다. 화면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통일과 변화, 대비 이걸 굉장히 신경 썼다라고 볼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열쇠하고 완력기 이런 부분에서의 면적비가 상대적으로 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역시 시선을 조금
가야 될지 조금 난해한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 여백들이 남아있는 공간들이 좀 유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여백 조절이 조금 아쉬운 그런 점이 좀 있어요. 작년 실기대회 전체 대상작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시점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완력기를 입체감을 조금 배제하고 거의 평면적인 시점 위주로 이제 통일감을 잡으면서 가고 있고, 그 앞에 포인트로 열쇠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연하게 면접비라든지 여백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고 있고, 주제부 쪽으로 시선을 압도하는 데 있어서도 큰 무리 없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묘사 수준 또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완력기에서의 지각 묘사가 앞서 봤던 친구들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거기에 강약 조절도 있어요.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감각이 있는 친구나라는 느낌, 그리고 사실 표현과 생략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런 학생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점을 좀 찾으라면, 완력기를 물론 이렇게 잡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완력기를 실제로 이제 사용해본 친구라면 이제 여기를 주는 것보다 실제 손잡이 쪽을 잡으면서도 어떤 모습의 형상을 좀 찾아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이 그림을 제일 높은 대상으로 뽑는 데는 이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고 어떤 식으로 그려내야 되는지를 3개 정도의 대상작을 한번 보시면서 이 3개의 대상에 공통점은 없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통 부분은 일단 통일감이 강하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림 같은 경우에도 2020년이죠. 굉장히 큰 면이 압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를 그리지 않고서도 통일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이 광주리들이 나오면서 차라리 여기서 썼던 것처럼 같은 평면적인 시점으로 통일감을 오히려 좀 잡아주고 갔더라면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 더 매력적인 시선의 변화,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않았을까 해서 오히려 여기 있는 좌측 상단이나 이쪽 외곽에 있는 광주리의 시점만 조금만 통제를 하더라면 훨씬 더 통일과 변화, 대비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연하게 컨셉으로 읽혔을 것 같고요. 2021년도도 보시면 지금 시점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냥 입체감이 없는 평면적인 시점으로 주로 사물들을 쳐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 수정 테이프의 라인들이 결과적으로 또 하나 주제부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일감을 잡아주는 하나의 몫을 하고 있다. 여기서도 포인트에서 좀 입체 시점이 하나 정도는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들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도 시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통일과 변화를 찾아내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지금 평면적인 시점, 즉 한쪽 면 위주로 우세하게 쳐다보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Z축으로 입체감이 있게끔 열쇠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대비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일단 한눈에 익히고요. 두 번째는 여백에 대한 활용인 것 같아요. 여백이 지금 각 지역마다 격차가 조금 나면서 여백이 많아서 오는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여백이 많다는 건 어찌 보면 그 여백 때문에 주제부 쪽으로 시선이 오히려 잘 가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여백이 지금 그림 3장만 봐도 거의 전체 그림에서 약 50% 정도가 다 여백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백이 시원시원한 것들을 오히려 비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지 않는 시간에 오히려 주제부 쪽에다가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바로 묘사입니다. 추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려면 쉽지는 않아요. 이 구상화 같은 경우는 그럴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와, 정말 똑같이 그렸구나, 사실적으로 그렸구나, 묘사 잘했구나, 이러면 전문가가 됐던 일반인이 됐던 감동을 느끼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이 광주리 보시면 와, 이 시간 안에 과연 이 친구가 이런 아주 난이도 있는 이 묘사를 과연 쉽게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묘사 실력이 좋아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완력기에서도 금속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목장갑 일부분이라든지 완력기의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굉장히 탁월해 보이고요. 그에 반해서는 묘사 능력이 상대적으로 발현되기가 쉽지 않은 소재죠. 왜냐면 이거는 질감에서 거의 반짝이라든지 이런 거밖에는 보여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친구가 묘사를 더 못해서가 아니라 소재 자체가 구조를 그릴 것이 별로 없는, 반짝거리는 어떤 질감의 묘사로만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리는 한양대 실기대의 가장 중요한 팁은 첫 번째, 대비를 활용한 통일과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갈수록 유리하다. 대비에 더 집중을 해라. 두 번째는 사물의 개체수를 최소한으로만 활용을 하고 여백을 보다 더 확보를 해라. 그래야지만 세 번째 단계인 묘사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한양대 실기대에서 보다 상대평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나. 이게 이번 영상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한양대 실기대 준비하는 친구들 모두 실기 준비 잘 마무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